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인 얘기를 했는데 신인 얘기로 작년과 올해 이어서 이제 투수들 얘기 좀 했는데 타자들도 기대할 선수가 있죠. 지난해 신인 타자들 가운데 아주 그냥 한 획을 그은 선수들이 3명 있잖아. 아, 있었어요. 3명? 얘기해. 신인 선수들 가운데 시즌 100안타를 때려낸 선수가 3명이 나는데 그중에 KBO 누구죠? 최초거든요. 네. 롯데 김민석 선수, 김민석, 하나의 문현빈 선수, 문현빈, 롯데 윤동희 선수. 윤동희. 윤동희 선수가 지난해 111안타, 네. 김민석이 102안타, 문현빈이 114안타. 네. 신인으로서 이렇게 세 자릿수 안타를 쳐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렵죠. 그렇죠. 예. 왜 어렵냐면 네. 고등학교 때에는 각 팀의 에이스급들이 한두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투수를 상대하는 것과 KBO에는 투수 엔트리 11명, 12명 있다고 치면 선발, 중간, 마무리 이 모든 선수들이 각 팀의 에이스급이에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100안타를 때려낸다라는 게 정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만큼 김민석이 지난해 잘하면서 롯데 차세대를 이끌어갈 주축 가운데 한 명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에헤, 다쳤네. 네. 내 복사근 파열. 지난 7일 수비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옆구리 통증을 호소했고 검진 결과 우측 내 복사근 부분 파열. 약 한 달 정도 재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 복사근 파열. 어떤 부상이에요 이게? 재활 기간이 한 달이라고 치면 네. 재활이 끝난 다음에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거의 2달로 봐야죠. 더군다나 이제 한동희 선수까지 배팅 과정에서 똑같은 부위에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팬분들이 야, 왜 야구 선수들이 저렇게 배가 찢어지냐? 복근이 파열이 되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부연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0km를 달리고 있던 스포츠카가 급제동을 걸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무리가 되죠. 제동 장치에 무리가 되죠. 그렇죠. 예.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그만큼 제동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안정화가 필요한데 야구는 회전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강한 힘을 써야 되는데 그 가속도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몸통이에요. 코어란 말이에요. 강한 힘을 회전을 하면서 쓰는데 그 회전력을 잡아주면서 코어가 안정성, 그러니까 볼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볼을 정확한 코스에 던지기 위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 그 두 개의 성질이 교차되다 보니까 부딪히다 보니까 당연히 근육에 무리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브레이크 파열이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예. 그 가속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코어의 근력이라든가 유연함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텐션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타이트해도 찢어질 수가 있고요. 너무 근력이 약해도 그 힘을 속도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파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질문. 어차피 임팩트 후에 팔로우스루까지 해서 쭉 힘을 내보내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브레이크를 잡을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어. 같은 방향으로 몸통과 방망이의 그 방향 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 방망이는 앞으로 가려고 하지만 몸통은 반대의 성질을 만들어내야 다른 힘이 에너지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절한 가속과 적절한 제어 능력이 있어야 힘을 맞아요. 쓴다 예. 이거죠. 앞으로 나가려고 만들어진 성질을 몸통은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쏟아지지 않게. 그래서 충돌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복근이 파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김민석 선수는 수비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이빙 캐치를 하거나 어려운 타구를 잡아낼 때 몸을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동작을 취하면서도 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복근에 그만큼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러다 보니 파열이 온다. 네. 자, 어쨌든 지금 한 달 정도라고 예상을 했지만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더 걸리죠. 예. 고독한 나가네님, 홀링러브님 들어오셨고, 예. 고독한 나가네님께서 김재성도 복사근 파열돼서 2022 3할에서 2023 2할 초로 나락을 갔다. 그만큼 이제 지금 부상 자체가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를 치다가 내복사근이 많이 파열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150km의 볼을 던지는 투수들은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타자한테 던져요. 네. 그러면 그 타자는 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타석에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날아오는 볼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부딪히는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몸통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나가면서도 제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동을 걸어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코어가 받는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다치고 나면 분명히 또 영향이 다칠 가능성이 당연하죠. 있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부상이라는 게 그 자체도 위험하지만 한번 당하고 나면 멘탈적으로 이게 또 다치면 어떡하죠라는 불안감에 빠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사실 큰 거 아니야? 그 불안감 때문에 풀스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맞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을 갖다 때려야 되는데 갖다 건드리는 형태가 되죠. 그러다 이제 밀리는 거죠. 볼의 힘에. 야, 이게 단순히 이게 그냥 내 목사근 파열로 뭐 재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문제는 아니네. 맞아요. 예. 아, 큰일인데. 그래서 더 재밌는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 최근 들어서 트레이닝에 대한 선수들의 의식, 또 비시즌 동안에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과정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자, 보세요. 80년도의 프로야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시즌 기간에 뭘 했죠? 자, 산에 가서 오대산 가서 계곡에 몸 담궜지. 얼음을 깨고 그렇죠. 정신력을 강화시킨다고 해가지고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해요? 전문적인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시즌 동안에 내가 104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몸을 만든단 말이에요. 네. 104경기를 치르면서 지쳤던 몸을 리프레시하고 다시 104경기를 버텨낼 수 있는 몸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는 기술적인, 기능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트레이닝적인 준비 과정에서도 선수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한두 게임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긴 시즌을 끌고 가기 위한 내 몸을 진짜 착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도 FA 제도가 생기면서 예.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잘하면은 100억을 손에 쥘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운동, 그러니까 현역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영양의 섭취, 그리고 훈련, 그리고 휴식,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선수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댓글 좀 보게. 지엔지연님께서 롯데는 명감독 기껏 모셔놓고 선수들이 부상 구설수에 휘말리네요. 최성훈님, 롯데는 감독 취임 선물도 안 해줬는데 있는 선수들 초반부터 줄부상으로 나가고. 호양이님께서 튼동 감독 고민 많겠네. KT남님께서는 롯데 시범 경기 다 직관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건 수비가 부드러워졌다. 예, 홀링러블님께서 추운 날씨 아직 적응 기간이라 이맘때 부상 조심해야 된다. 네. 예. 맑은 공기님, 근데 부상은 더 많아진 듯. 예. 블랙팬서님께서 선물이야 해줄 수 있는데 이번 연도 끝나면 구승민, 김원중 잡겠죠. 그 대안으로 구승민 선수, 누구야? 고승민. 난 구승민 맨날 네, 헷갈려. 헷갈리죠. 구승민이 피쳐줘. 네, 맞아요. 고승민이 외야로 간다 그러던데? 스프링 캠프에서 김태형 감독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고승민인데, 원래 2루를 시키려고 그랬었다면서요. 그리고 작년에 1루도 봤어요. 그러니까. 네.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고승민 선수인데 플랜 B에 대한 준비가 돼 있고, 또 한 가지 롯데 팬들은 이런 관점에서 또 시즌을 맞이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전력의 핵심이라고 분류가 됐던 한동희와 김민석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죠. 자, 이런 가운데서 백업 선수들을 어떻게 기용을 하고 포지션에 대한 퍼즐을 맞출지 김태형 감독의 능력에 대해서 재평가될 수 있는 아주 좀 재밌는 요소가 마련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희와 김민석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을 보면 롯데 올해를 미리 살포시 짐작할 수 있다. 맞아요. 예. 네. 빈자리가 별로 안 보이면 롯데 기대해 볼 만한 거고요. 그러니까 큰일인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 들면 이거 자, 겁니다. 포와 마가 빠진 상태에서 장기를 두게 됐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김태형 감독은 어떤 다른 그 조각들을 그라운드 안에 맞춰서 최상의 전력으로 이끌어낼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빠져나가는 선수가 있으면 그 자리를 채워나가야 할 선수들이 있고 그 선수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태형이라는 기사가 과연 장기판이나 바둑판 안에서 어떤 수를 보여줄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